6명의 제주꾼. 옛날 간악하기 이를 데 없는 마법사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왕의 가장 큰 간신거리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깨어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왕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못된 여왕은 공주를 신부로 맞이하려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먼저 내가 내는 문제를 풀어야 해요. 문제를 풀면 공주를 당신의 아내로 주겠지만 만약 풀지 못하면 당신의 목숨은 내 것이요. 공주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젊은이들이 목숨을 내걸고 문제를 풀어보려 했지만 아무도 여왕이 내는 문제를 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희생자는 자꾸 늘어만 가고 이러한 소문은 먼 나라의 왕자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왕자는 부왕에게 자기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바마마,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 못된 여왕이 내는 문제를 풀고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왕자의 말에 임금님은 펄쩍 뛰었습니다. 당치도 않은 소리. 거기에 가는 건 네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임금님의 엄한 명령으로 떠나지 못하게 된 왕자는 상심 끝에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왕자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어느덧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왕자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왕자를 살릴 방법이 없게 된 임금님은 가슴이 미어질 듯 했지만 결국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여왕에게 가서 네 운을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나는 더 이상 너를 붙잡을 수가 없구나. 왕자는 이 말을 듣자 언제 아팠냐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말 위에 올랐습니다. 한참 동안 거친 들판을 달리던 왕자는 저 멀리 작은 언덕이 들먹들먹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며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벌렁 드러누운 사람의 배였습니다. 사나이는 왕자를 보자 부스스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혹시 사람이 필요하다면 날 쓰지 않겠소? 그렇게 큰 배를 어디에다 쓰겠소? 뭐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숨을 힘껏 들이쉬었다 하면 이보다 3000배는 더 커질 수 있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그 엄청난 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군요. 좋아요. 함께 떠나기로 합시다. 뚱보 사나이는 왕자의 부하가 되어 함께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한 사나이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뭔가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소? 왕자가 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있지요. 소리라니요? 무슨 소리가 들리기에 그래도 열심히 듣고 있단 말이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뭐겠습니까? 내 귀에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다 들리거든요. 풀이 돋는 소리까지도 말이죠. 왕자는 호기심이 생겨 사나이에게 바싹 다가갔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공주가 사는 마법사 여왕의 궁전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어? 여왕이 공주님을 아내로 삼으려고 왔던 젊은이를 죽이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정말이요. 당신 귀는 참 신기하군요.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소? 그리하여 세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저만큼 앞에 사람의 발목이 삐죽히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궁금히 여기며 한참 걸어가자니 겨우 몸통이 나타났고 다시 한참을 가서야 머리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원, 세상에나. 아니, 당신 키가 이렇게 크단 말이오? 이걸 가지고 뭘 그러시오. 내가 팔다리를 힘껏 뻗으면 이보다 3000배는 더 길어지지요. 혹시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소?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소.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일행은 모두 넷이 되어 계속 여왕의 성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이번엔 몸집이 자그만한 사나이가 두 눈을 눈가리개로 가린 채 길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햇빛을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나쁜가요? 아니죠. 이 눈가리개를 풀고 보기만 하면 뭐든지 산산조각이 나버리기 때문이죠. 참으로 희한한 눈을 가졌군요. 우리와 함께 갈 생각은 없겠소? 사나이는 캐이 승낙하고 일행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참 걸어가던 일행이 산모퉁이를 막 돌아섰을 때입니다. 햇볕이 쨍쨍한 더운 날씨인데도 한 사나이가 와들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더운 날에 왜 그리 떨고 있어? 어디 몸이라도 아픈 거요? 왕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예, 저는 보통 사람과는 달라서 더운 날에는 춥고 추운 날에는 더워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얼음 속에 앉아 있으면 뜨거워 못 견디고 불 속에 앉아 있으면 몸이 꽁꽁 얼 정도로 춥지요. 아이고 떨려. 별의 별 사람을 다 만나는구나. 이것 보시오. 생각이 있다면 우리 일행에 같이 가지요. 왕자의 말에 사나이도 선선히 승낙하고 모두들 다시 출발했습니다. 고개 하나를 넘자 또 한 사나이가 목을 길게 빼고는 주위를 두리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왕자가 사나이를 툭 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뭘 그리 열심히 보고 있어? 난 눈이 하도 밝아 제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나 깊은 산골짜기라도 훤히 볼 수 있지요. 그뿐 아니라 온 세계를 한눈에 볼 수도 있답니다. 그래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군요. 날 좀 도와주겠소? 그러지요. 심심하던 차에 잘 되었군요. 그리하여 일행은 모두 7명이 되었습니다. 왕자는 이들을 부하로 삼아 거느리고 마침내 여왕의 궁전에 다다랐습니다. 왕자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마법사 여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공주님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왔습니다.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못된 여왕은 또 한 젊은이가 걸려든 것을 몹시 기뻐하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3가지 문제를 내겠다. 그중 하나라도 못 풀 땐 네 목숨은 끝장이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내가 며칠 전 홍해에 빠뜨린 반지를 찾아오는 일이다. 왕자는 근심에 쌓여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만만하지 않구나. 홍해에 빠뜨린 여왕의 반지를 찾아오라니. 내가 그걸 무슨 수로 찾는단 말이냐. 그러자 눈 좋은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바닷속을 열심히 들여다보더니 외쳤습니다. 저기 저음이 뾰족한 바위 위에 걸려 있군요. 그러자 옆에 서 있던 키다리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금방 주워올 수 있을 텐데. 이 말에 뚱보 사나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까짓 일이라면 문제없지. 그러더니 넙죽 엎드려 바닷물을 쭉쭉 들이켜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은 마치 폭포가 거꾸로 올라가듯 뚱보 사나이의 뱃속으로 기세 좋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닷물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 바닷속은 넓은 들판처럼 환해졌습니다. 뒤이어 키다리 사나이가 팔을 쭉 뻗어 반지를 집어 올렸습니다. 반지를 받아든 왕자는 뛸 듯이 기뻐하며 단숨에 여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왕은 깜짝 놀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하였습니다. 그래, 이 반지가 틀림없구나.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내겠다. 궁전 앞 풀밭에 가면 살찐 소 300마리가 있다. 그것들을 털 하나 남기지 말고 몽땅 먹어치워야 한다. 또 움막에 가면 포도주 300통이 있으니 그것도 재다 마셔야 한다. 만약 새털 하나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남긴다면 넌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손님을 불러오면 안 됩니까? 모처럼 먹는 푸짐한 음식도 함께 먹을 친구가 없으면 맛이 없거든요. 그러자 여왕은 심술궂게 웃었습니다. 친구가 필요하다면 딱 한 사람은 불러도 좋다. 그러나 꼭 한 사람뿐이야. 알겠지? 왕자는 부하들에게 돌아와 뚱보 사나이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내 손님이 되어 자네 마음껏 먹어주게나. 뚱보 사나이는 얼른 풀밭으로 나가 한껏 배를 부풀렸습니다. 그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300마리나 되는 소를 털 하나 안 남기고 죄다 먹어치웠습니다. 아니, 겨우 요것뿐인가요? 그러더니 움막에 있던 포도주도 술 통째로 들이마시고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핥아 먹었습니다. 뚱보 사나이의 식사가 끝나자 왕자는 의기양양하게 여왕에게로 갔습니다. 교활한 여왕도 이번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만큼 해낸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러나 아직 한 문제가 더 남아있다. 여왕은 속으로 잔뜩 벼르고 세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오늘 밤 공주를 네 방으로 데리고 갈 테니 밤새도록 공주를 네 곁에 있게 해야 한다. 그러다 12시가 되면 내가 네 방으로 갈 것이다. 만약 그때 공주가 네 곁에 없으면 네 목숨은 끝장이니라. 여왕의 세 번째 문제를 듣고 왕자는 은근히 기뻐했습니다. 그런 일이야 문제 없지. 눈만 똑바로 뜨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만일을 생각해서 왕자는 부하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저 음흉한 여왕이 어떤 일을 꾸밀지 모르니 모두들 빈틈없이 감시해 주길 바란다. 이윽고 밤이 되자 약속한 대로 여왕은 공주를 왕자의 방에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키다리 사나이가 몸을 길게 늘여 두 사람을 휘감고 뚱보 사나이는 문 앞에 바위처럼 버티고 앉았습니다. 그리하여 왕자는 꿈에도 그리던 공주와 나란히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밝은 달빛이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환히 비춰주었습니다. 이를 보는 왕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왕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왕자는 얼른 날이 새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11시까지의 일이었습니다. 11시가 되자 여왕은 마법을 걸어 모두를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때 공주는 왕자의 방에서 살그머니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12시 15분 전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마법이 약해져 모두들 부스스 깨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눈을 뜬 왕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큰일 났군. 이젠 나도 끝장이야. 6명의 부하들도 어쩔 줄 모르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이때 기 밝은 사나이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해. 어디 내가 한번 들어볼 테니. 한참 귀를 기울이고 있던 사나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공주는 여기서 1000km 떨어진 바위 속에 갇혀 있어. 이봐 키다리. 너라면 2-3걸음이면 거뜬히 갈 수 있겠지? 물론. 하지만 눈에 힘이 센 친구가 도와줘야겠네. 키다리는 눈에 힘이 센 사나이를 얻고 눈 깜짝할 사이에 마법에 걸린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눈가리개를 풀어주었습니다. 사나이가 바위를 쳐다보는 순간 바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곧 공주를 구해내어 여왕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12시 5분 전에는 모두 모여 앉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분 좋게 떠들었습니다. 12시가 되자 여왕은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왕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걸까요? 1000km나 떨어진 바위 속에 있을 공주가 왕자의 방에 얌전히 있지 않겠어요. 여왕은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일이 이쯤 되자 또 다른 흉계를 꾸밀 수는 없었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여왕은 은근히 딸을 부추겼습니다. 너도 참 안 됐구나. 훌륭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저렇게 보잘것없는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하다니. 성질이 고약한 공주는 이 말을 듣자 고분고분 왕자를 따라갈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왕자가 꼼짝 못할 구실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공주는 통나무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게 하고는 왕자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그 어려운 일을 다 해냈으니 이 일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든 이 나무더미 위에 올라앉아 불을 질러도 끄덕없는 사람이 나오기 전엔 난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설마 이 남자의 부하들이 주인 대신 타 죽으려 하지는 않을 테지. 그러니 이 남자는 나를 아내로 삼기 위해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들 테고, 그러면 난 다시 자유의 몸이 되겠지. 공주는 이렇게 생각하며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한편 왕자의 부하들은 모여 앉아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자기 몫을 해냈다. 그러나 추위를 타는 넌
이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이번엔 네가 나설 차례야. 기다리고 있었네. 왕자의 부하들은 추위를 타는 사나이를 나무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꼬박 사흘 동안 기세 좋게 타오르더니 드디어 그 많던 나무가 깡그리 타버렸습니다. 사나이는 등걸불 위에 앉아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굉장한 추위는 난생 처음이야. 추위가 조금만 더 계속되었더라면 난 아마 얼어 죽었을 거야. 공주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어디서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젊은이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교회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지켜본 여왕은 또다시 왕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여왕은 병정들을 시켜 급히 왕자 일행을 뒤쫓게 했습니다. 방해하는 자는 모두 죽이고 공주를 되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로 가던 왕자 일행 중 기 밝은 사나이가 갑자기 길을 쫑긋 세웠습니다. 여보게들, 큰일 났네. 여왕이 병정들을 보내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이 일을 어쩌지? 그러자 뚱보 사나이가 배를 두드리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염려할 거 없어. 나만 믿으라고. 곧 여왕의 병정들이 바싹 뒤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뚱보 사나이는 눈을 부릅뜨더니 전에 마신 홍해의 바닷물을 웩웩하며 토해냈습니다. 그곳엔 금방 호수가 생기고 병정들은 모두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여왕은 이번에는 나라 제1의 기병대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기 밝은 사나이가 말바꿈 소리와 무기 소리를 이내 알아듣고는 재빨리 눈에 힘이 센 사나이의 눈가리개를 풀어주었습니다. 이 사나이가 한번 노려보자 여왕의 기병대는 뿔뿔이 흩어져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왕자와 공주는 무사히 교회에 도착하여 부하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 6명의 부하들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원하는 건 모두 이루어졌으니 저희들은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여행을 떠나 각자의 운수를 시험해보고자 합니다. 왕자는 몹시 아쉬워하며 그간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6명의 부하들은 모두 떠나가고 왕자도 공주를 데리고 성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왕자의 성으로 가는 도중에는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길목에는 대지를 치는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농가에 이르렀을 때 왕자가 공주에게 천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얼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소? 이때까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난 돼지치기라오. 바로 여기가 우리 집이고 저기 돼지 먹이를 주고 있는 사람이 내 아버지요. 그러니 우리도 여기서 돼지를 치며 살아야 합니다. 공주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별도리 없이 남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공주는 왕자와 함께 농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공주 몰래 주인 부부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공주의 옷가지들을 숨겨두게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공주가 눈을 떠보니 자신의 옷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 허둥거리고 있는데
여주인이 방문을 획 열어 젖들였습니다. 여주인은 공주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허름한 옷과 낡아 빠진 구두 한 켤레를 방으로 던져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주인은 마치 은혜라도 베푸는 듯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겐 이것도 아깝고 분에 넘쳐. 네 남편의 부탁만 아니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야. 공주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 서름이 복받쳤지만 이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생을 하는 것도 다 내가 너무 잘난 체 했기 때문이야. 공주는 스스로 뉘우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주가 이 집에 온 지도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주는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두 남자가 공주를 찾아와 넌지시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제 남편은 돼지 기르는 사람이지요. 조금 전에 무엇을 사러 가셨는데 왜 그러시죠? 공주의 대답에 모두들 껄껄 웃더니 그중 나이 많은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당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시지요. 그들은 공주를 훌륭한 마차에 태워 궁전으로 갔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궁전으로 들어간 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 훌륭한 왕자 차림으로 서 있지 않겠습니까? 왕자는 웃으며 다가와 공주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나는 당신 덕분에 호된 고생을 했어. 그러니 당신도 나를 위해 그만한 고생쯤은 할 수 있지 않겠소. 공주는 왕자의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기의 남편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자와 공주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만백성의 축복을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